조카의 제주팟 2018년 5월 16일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이 내는 이슈 논평과 공약 발표 위주로 보도해달라. 왜 언론이 의제를 선정하고 찬반 입장을 요구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어제 낸 논평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장 예비후보, 도지사 선거 의제 설정권을 후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지역 언론에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의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슈, 주제를 말합니다. 경제, 청년 일자리, 제2공항 건설 문제, 이런 것들이 의제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장씨, 최근 언론사가 주최하기로 예정된 한 토론회에 대해서 후보별로 단답형 질의답변이 많고 자유토론 시간이 너무 적다,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불참을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지사 후보들이 도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만큼 후보들의 철학과 정책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셈인데요. 언론이 내놓은 의제보다 후보들이 내놓은 것들이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은 됩니다만, 다만 장씨의 경우 의제 설정이 언론의 고유 기능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다가 언론이 설정한 의제를 후보들에게 질의하는 이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 언론의 힘으로 도지사 후보들을 길들이는 듯한 관행이다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 좀 오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언론 역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생존을 할 수 있죠. 주민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항상 예의주시해야 시청률이나 구독률, 클릭률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의제 설정에 실패한 언론,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후보 본인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언론의 의제 설정을 횡포로 받아들이면서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는 모습, 굉장히 현실인식이 보통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초딩이 땡깡을 부리는 수준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는 것이 저 고칼의 생각입니다. 게임의 룰이나 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경기를 포기하는 것 역시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언론사의 현직 기자였다라면 이 논평에 대해서 전 아마 장성철 캠프에 따져 물었을 겁니다. 언론에 대해 의제 설정을 하지 말라니 이거 뭐 하는 소리냐고 말이죠. 사실 돈의 모든 이 언론계가 반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게. 실제로도 의제 설정이라는 것 역시 아시겠습니다만은 언론이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후보,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 여론들의 요구와 그리고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결국 장 후보의 요구사항 이거 아닙니까? 언론, 너희가 이슈 주도하지 말고 우리가 내는 사항들이나 똑바로 받아 적어라, 이 말 같은데, 아무리 그 언론의 위상이 요즘 예전 같지 않고 수십 개, 심지어는 100몇 개가 난립한 어떤 돗대기 상황이라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또 그걸 또 자료로 냈다고 받아 쓰는 생각 없는 언론들이 또 있어요. 이 장 후보의 요구 사항에 아주 충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뭐 몇몇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보면 뇌가 없다라는 이런 소문이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아니 무슨 뜬금없이 한라산 케이블카를 세우자고 하질 않나, 뭐 도가 운영하는 카지노를 만들자고 하질 않나, 뭐 이제는 해저 터널까지 이 공론화의 장으로 꺼내들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해 도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쌩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고 이 정도면 후보자가 의제 설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발 좀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을 좀 더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 후보님.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너무 큰 정치적 사건이 바로 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편애합니다. JTBC, 또 여기 또 편애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의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편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열린 제주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건설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원 예비 후보를 폭행한 사람은 공항건설을 반대한다면서 42일 동안 단식을 했던 성산읍 주민이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에게 달걀을 던집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원 예비 후보의 뺨을 때립니다. 옆에 있던 다른 예비 후보와 사회자가 이 남성을 붙잡습니다. 원 예비 후보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제2공항 관련 도지사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주 벤처마루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원 예비 후보를 포함해 제주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원 예비 후보를 때린 사람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대 씨입니다. 김 씨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42일 동안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팔목을 그었습니다.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뭐 일단 공직 후보자에 대한 폭행,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의 폭행은 어떤 말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범죄임은 분명하죠. 원희룡 후보가 이 김경배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만 뭐 지역사회 여론이나 감정을 떠나서 이게 법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질지 솔직히 뭐 이거는 알 수가 없네요. 뭐 안타깝게도 공직선거법이 이 뭐 피해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이른바 뭐 유식한 표현으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뭐 입건과 사법적인 그 처벌의 가능성은 뭐 높을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역 언론은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나마 이런 상황 속에서 악화된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피해자나 가해자 두 분 모두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점 아닌가 합니다. 아마 저 반대 대책위도 이번 사건으로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제 제2공항 성산읍 강원보 반대대책위원장께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그 현장에 계셨다고요? 예, 저도 현장 제일 앞쪽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강원보 집행위원장도 깜짝 놀라셨나요? 예, 저도 아주 굉장히 멘붕 상태입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 평상시에 원희룡 후보에 대한 그런 이 감정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일방적인 그 제2공항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서로의 그 좀 앙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반대대책위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폭행하겠다라고 혹시 예고하거나 알린 바 없습니까? 아유, 그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 또 우리를 더 안 좋게 만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결례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네네. 그 반대대책위 차원에서도 원희룡 후보 측에는 유감 표명을 하신 상태죠? 예, 보도자를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혹시 직접 연락을 해보거나 하진 못하셨나요? 예,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모 부위원장께서 과거에 원희룡 후보랑 좀 악연이 있었다고요? 어떤 일입니까? 네. 그 원 후보가 지사 시절에 우리 그 김 부위원장이 42일간의 죽음을 무릅쓴 단식을 하고 있는 그 농선 천막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17일 만인가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오다가 여론에 밀려서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아침에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니까 김 부위원장이 왜 도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국토에 전달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하니까 세게 하니까 예. 좀 목소리를 세게 하니까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아도는 모양이네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아하. 그게 굉장히 그 제주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공항이 들어오면 삶의 튼을 뺏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공항을 추진한 주체인 이제 원희룡 지사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원희룡 지사 측은 건강을 먼저 챙기라는 취지였지 비아냥거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만 분명히 현장에서는 비아냥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인가요? 온도 차는 있겠지만 원래는 평상시 정상적인 시간에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왔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요. 예. 어쨌든 그거는 동영상이 지금 많이 나와 돌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주에 지금 제2공항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현 공항을 확정한다거나 다른 대안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혹시 필요하더라도 성산업은 안 된다 이 말씀이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잘못 말하면 민변화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상산업으로 오게 된 그 과정들을 비춰봤을 때 예. 너무 잘못된 부지 선정이고 이 과정들이 워낙 그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성산읍의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같은 게 없이 그냥 결정이 된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지역에 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해가지고 저희들도 발표를 보고 놀랐는데요. 예. 나중에 왜 이렇게 주민 동의도 안 받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께서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서 주민하고 상의를 못했다. 그 점은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예고하거나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됐기 때문에 네. 의견 수렴을 못했다. 네. 근데 그런 목소리가 들릴 것처럼 제2공항이 성산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일대 땅값이 올라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은 별로 안 계십니까? 아니 땅값이 올라가지고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땅값이 오르면은 투기 세력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지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예. 세금만 더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공항에 오기 전에도 제주도 땅값은 올라가는 추세였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공항은 포화 상태라고 그러고 인근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게 되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그게 지금 가장 맹점인데요.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도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현재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지금 현재 제주도의 관광 구조로서는 이제 도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대자본, 특히 투기 자본, 투기 세력들, 그리고 대형 관광업체 이런 쪽이 돈을 버는 거지. 오히려 도민은 더 소득이 절감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이 늘어나면 도민은 오히려 수익이 줄어든다. 예, 예. 아하, 뭔가 이 관광의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들의 예. 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관광 인프라 등등이 대자본, 투기자본 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예, 예. 거의 그렇게 되고 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고 현재 후보들마다 이 재공항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에 어제 토론회에도 나왔지만 그 민주당의 문대리 후보, 그럼 바른미래당의 장성철 후보, 녹시당의 공원영 후보는 이제 전면 백지화를 포함해서 원점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무조건 강행을 지향했던 우리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마저도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전 찬성 제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방원 후보도 찬성은 하지만 원칙적으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 능력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발씩 더 뒤로 물러섰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민 사회에서 이 논의 구조를 통해서 예. 도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예, 예. 결국 제주도의 미래는 제도민이 결정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입장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결정해달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 네네. 그래도 어쨌든 그런 폭행 사태는 안 좋은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만 하시죠. 그 부분에서. 예, 뭐 저희들이 주장이 어쨌든 그 주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는 생각은 정말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같은 대책의 부위원장님이 개인적인 그런 일탈이지만 저희들은 머리 숙여 이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인터넷 일각에서 그 김 네. 부위원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을 때 원 후보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뭐 혹시 짜고 치는 연기 아니냐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너무 나가서 그렇게 적절치 못한 생각하고요. 이 연기할 사이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아무리 예. 정치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찰나에 연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오늘 또 서로 아니까 예. 뭐 나한테 뭐 상의하러 왔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얼굴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한다. 예. 그렇게 짜고 칠 연기할 사이가 아니다 두 사람은. 예, 그 정도의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전혀 엉뚱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선거 캠프가 다소간의 온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건 직후 폭력 사태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죠. 일단 원희룡 캠프에서는 분명히 이번 일에 대해 좀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그런 속내가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번 사건 보도 접했을 때 이번 선거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 캠프에서부터 스텝이 꼬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자들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토론회가 끝나는 시점인 오후 5시경 범인이 흉기를 들고 난입, 계란 투척, 얼굴 2차례 가격 폭행, 보좌진 방어 과정에서 자해쇼, 명백한 정치 테러임. 이렇게 말이죠. 이랬다가 몇 시간 후에 그래도 자해쇼라는 부분이 좀 너무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번엔 이랬습니다. 초기에 현장 상황 파악이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문자가 발송됐다. 정치 테러 자해쇼라는 표현은 빼주시기 부탁드린다. 자세한 입장은 내일 정리해서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좀 정리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게 엉뚱하게 또 원지사의 딸에게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때까지 좀처럼 공개되지 않았던 원지사의 딸, 원지사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전하는데요. 일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짜고 치는 연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에 많이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 가족의 일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심경을 전했는데요. 호상이라는 단어도 들어있는데 이게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용했느냐 아니면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고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좀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딸이 개인 계정에 올린 글이 있어요. 울라빠 건드리지 마라 삐리리더라. 내가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하는데 이 원희룡 후보 폭행건이 워낙 이슈가 되고 폭발력이 생기면서 이 몇몇 양아치 같은 서울 지역 언론들이 이걸 또 받아 썼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얘네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문제는 제주 지역 언론에서도 이걸 받아 쓴 곳이 있다는 건데요. 자, 어디냐 하면 바로 제주 도민일보라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작성한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 후보의 딸 페이스북 내용을 그대로 캡처를 해놓고 기사 내용은 마치 다른 매체를 인용 보도하듯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원 후보의 딸이 이런 내용을 남겼다고 하더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렇다고 하더라 라고 보도를 합니다. 우리는 내용을 확인 못했는데 다른 매체가 이렇게 크게 보도하니까 우리도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 지가 캡처를 하고 내용을 확인했으면 그대로 쓰든가 해야지. 인용 보도하는 건 또 무슨 방식인가요? 이건 책임지기 싫다 이겁니까?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는 전국적인 얘기로 급속히 퍼지고 있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추이가 주목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라는 희망사항을 담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주 도민일보 기자 여러분들이 문대님하고 나름대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입이 헐도록 빨아대는 건 좋은데 좀 생각 좀 하고 기사 쓰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가족들이나 아이들은 건들지 마세요. 마침 원희룡 후보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에 대한 사과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CBS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가운데 일부 내용 전해드립니다. 제 주변에서는 우선 이 가족들이 특히 제 철없는 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부분을 추스리느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폭행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있던 날 밤이었죠. 어느 후보님 딸이 아버지 SNS 계정으로 글을 하나 올린 게 화제가 됐어요. 반대하고 비방하십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버지 몸만 건드리지 말아달라. 계란 던져도 된다. 하지만 때리지는 말아달라. 아빠가 호상당하셔야 된다. 이거 호상이라는 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화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아마 딸이 저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혼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거죠, 학교 다니는 거. 네네. 뒤늦게 그 소식을 단편적으로만 듣고 조금 놀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충동적으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본인이 사과 글을 올리고요. 지금은 많이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거죠, 지금? 네네. 대학생. 우리도 다 누군가의 자식인데 그 마음이 왜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예. 그래도 표현은 정치인의 가족이 아니라고 모르겠지만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운명적으로 짊어져야 되는 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딸에게는 미안하고요. 또 이 철없는 딸의 처신을 사전에 미리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마음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대학생이니까. 아이고 많이 울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탓이요 하는 마음 그리고
오죽했으면 상대방이 그렇겠는가. 거기서 출발을 해서 가야만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 하여튼 위로 잘 해주시고요. 위로 잘 해주시고. 네. 다만 그 폭행을 저지른 시민 그 사연도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어떤 배후라든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걸로 조사가 된 겁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근데 없네. 저로서는 예. 뭐 잘 풀어왔어야 되는데 예. 제가 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역시 내 그래서 탓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명분이든 간에 그런 식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분명합니다. 다만 가해자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해 10월 23일에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중단을 요구하면서 1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근데 그때 원 지사님이 찾아와서 기운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구나라고 말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시민이 격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때가 이제 단식 농성을 뭐 한 40일 넘게 했어요. 예. 그 근데 40일 넘게 제가- 하는 중에 이제 그때는 한 13일 무렵이었는 모양이죠. 예, 13일째 이제 제가 그 천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바로 그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지금 10일이 훨씬 넘었는데 아이고 이게 건강이 상당히 이게 좀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겠는가 해서 갔는데 예. 대화를 하다가 강하게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하.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예. 순간적으로 아유 제가 생각했던 거구나.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구나. 이런 표현이 중간에 잠깐 있었고 또 다른 얘기들을 쭉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옆에서 아무튼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처음부터 계속 이 동영상을 찍고 있던데 예. 저는 그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단식하는 사람한테 기운이 있다고 이제 뭐 조롱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 어떤 의미로 그리고- 하신 걸까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표현, 뭐 격려의 의미셨던 걸까요? 다행이다라는 거하고 굉장히 제가 뜻밖이었다라는 그 점 뜻밖이다.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죠. 고기만 똑 따가지고 보니까 이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거고요. 제가 일부러 그 진짜 단식하는 분의 그 텐트에 건강이 걱정돼서 찾아간 입장에서 네. 제가 무슨 조롱을 하고 그렇게 비아냥을 대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상황을 보시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좀 정확히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주도의 중국 자본과 난개발이 본격적인 신호탄은 2010년 특히 투자 영주권 제도였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대규모 자본을 끌어와서 예. 제주의 중산 간의 대규모 사업을 촉발을 시켰던 것이 전임 도정인 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금민 제주도지사 시절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도의회 의장을 했던 현재 민주당 문대림 예비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 제주도에 산불이 나듯이 진행이 됐고요. 제가 취임했던 2014년 7월에는 예. 그 산불을 끄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단언을 하건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중국 자본을 통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신규로 허가된 것은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다. 그치, 들으면서 네.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녹색당의 고은영 후보가 제기한 부분이에요. 드림타워 허가 이거 네. 뭐 이미 허가가 나 있었어요. 전면 재검토 백지화할 것처럼 하더니 그냥 층을 낮추는 정도로 허가를 해주더라. 또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이전을 허가해줬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던데요. 제가 당선된 이후에 예. 그 전임 지사님한테 예. 그 허가 여부를 차기 도정으로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허. 이게 임기 10며칠인가를 남겨놓고 56총으로 전격적으로 허가를 해버립니다. 허가를 해버리고 그만둔 거군요, 우금민 지사가. 네네. 그 내막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미 허가를 다 해버린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허가된 이 내에서 그 내용을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우금민 지사 시절에 도의회 의장을 지냈던 사람이 문대림 후보다. 같이 호흡을 맞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의회 의장으로서 호흡을 맞췄고요. 예. 당시에 문대림 의장과 우금민 지사의 투자 유치 및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이견이나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뭐 우리가 다 문 후보 없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문 후보와 원 후보의 토론 자리를 좀 마련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더 예, 좋습니다. 그거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누시는 걸로 그 부분은 두기로 하고, 여하튼 뭐 지금 시간상 일단 요 정도까지 이번 폭행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 문대림 후보하고는 접전 중입니다. 현직 지사로서의 프리미엄 감안한 이거는 상당히 불안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가 뭐 무소속이든 야당이든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대구 경북 빼고는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 민심이라는 건 늘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는 도덕성과 그동안 제가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임할 것이고요.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고,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원 후보와 문 후보 간의 토론회, 저희가 전화 드리면 바로 나와 주셔야 돼요. 뭐 진행자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만큼 뭐 조만간 CBS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원희룡 후보와 문대림 후보, 그리고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후보 두 후보의 빅매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뚝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일본 드라마를 좀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뭐 초딩 같은 마인드로 친일파라고 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일드가 하나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운명의 인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이 기자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고 하면 이 2차 대전 이후에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 과정을 둘러싼 그 기자의 취재 윤리와 국민의 알 권리, 이 두 개의 모순된 가치 대립에서 이 고뇌하는 인간의 선택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한 여학생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일본의 중앙 언론들 이 내용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앞다퉈 보도할 때, 지역 언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며 침묵을 지키는 모습, 이 대비되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 없는 제 기사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요. 오늘 이 드라마 좀 다시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제주도민일보 기자분들께 이 드라마의 시청을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